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 최강의 사회복지사 이경국의 1급 합격 최강 전략 2025년도 대비판 구입하셨죠? 여러분들 그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벌써 5번째 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요약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컨셉을 좀 달리해서 2024년도 1월에 시험 본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시험을 보면 잘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요령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과서가 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어떤 요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응용력 이런 것들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목인데 25문제를 이 짧은 방송에서는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방송 안에서 보신 것 이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매월 하다 교육으로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하다워즈라고 거기에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협회에서 제가 교육하는 거나 대학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청하셔서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에 봤던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약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이도는 분명 시험 문제는 나오는 내용에서 나왔는데 그 안에서 쓰이는 문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렵게 나온 경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시다가 살짝 당황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합격률도 낮았지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점수도 낮은 편으로 나온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2년 동안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이제 나올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만 키우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5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론을 잘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스키너의 이론은 행동 결정 요인으로 인지와 정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융 이론은 중년기 이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3번, 에릭슨 이론은 생애주기별 실천 개입에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론은 인간행동의 무의식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슬로우의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약 정리해서 충분히 이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그럼 틀린 걸 찾는 건데 스키너의 이론은 행동 결정 요인으로 인지와 정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그러는데 인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중에 피아제예요. 피아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번이 틀린 거죠.
행동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그런 조건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이 변화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행동 결정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인지와 정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스키너라기보다는 피아제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예요? 새 실험, 스키너. 그 뭐예요? 조작적 조건화. 예. 조건을 조작하게 되면은 행동이 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융의 이론은 중년기 이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 예. 자기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날 때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이론은 생애주기별 실천 계획의 기반을 제공하겠다. 설마 이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이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애주기를 얘기한 건 에릭슨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무의식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문제를 같이 풀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막상 보면은 이제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어에 약간 민감한 부분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적응력 이런 것도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볼까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발달. 제가 발달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긍정적 상승적 변화는 발달로 간주하지만 부정적 퇴행적 변화는 발달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뭐만, 뭐뭐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뭐는 제외하고 이런 말들 나오면은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재에도 그렇게 앞에다가 고지문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 발달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사회복지의 공식처럼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데 긍정적 상승적 변화는 되고 부정적 퇴행적 변화는 안 되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키가 제가 180이었는데 3cm가 줄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 퇴행도 발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틀린 예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순서대로 진행되고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제가 무슨 노래 불렀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자, 인간은 순서라는 거, 인간의 발달 순서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속도만 다르다고 얘기했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죽는다. 그죠? 예.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늙는다. 이거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몇 번입니까? 예, 맞는 것은이니까 2번, 답이 2번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전반적 변화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서는 같고 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인차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키, 몸무게 등 질적 변화라고 하는데 키, 몸무게는 질적 변화가 아니라 양적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서 등의 양적 변화라고 하는 거 이게 질적 변화. 그러니까 질과 양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발달 단계에서 발달 속도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았다, 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2번이 되는 거죠. 1, 2번 문제는 제가 요약 정리한 것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문화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요약 정리할 때 문화에 대해서 꼭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문화는 거시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문화에 대해서 외우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 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총체적이라고 하는 건 거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거시적이라고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이 됐으면 써놨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여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쵸?
우리가 이제 5,200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다문화 인구고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다 통합이 된 것처럼 이제는 뭘 분류를 하기는 좀 어렵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공유해야 되고 상호 존중하여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뭐 스마트폰에도 다국적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죠? 자, 세 번째, 베리의 이론에서 동화는 자신의 고유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장님, 베리라는 단어는 소장님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잠깐 내가 모른다 그러면 유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이건 맞죠? 여러분들 문화라는 건 학습되고 전승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주류와 비주류 문화 사이의 권력 차이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예,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걸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사이에 권력 차이가 있고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인 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거니까 3번이 틀리겠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여러분들 예문 중에 생소한 예문이 있으면 그게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1, 2, 3번 전부 뭐다? 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스키너 또 나왔어요. 그죠? 스키너 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스키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한번 볼까요? 1번. 강화 계획 중 반응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가변 비율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강화 계획 중 반응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가변 비율 계획이다. 가변이라는 건 뭐예요? 수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응률이 가장 높을 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적 강화물의 예시로 음식, 돈, 칭찬 등을 들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정적 강화는 긍정적 강화니까 2번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이 1번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간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통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조작적 조건화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창조성과 자아 실현을 강조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성이라는 말은 아들러, 그죠? 그 다음에 뭐 칼로저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고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누가 얘기했어요? 자아실현. 매슬로우가 얘기를 했죠. 그죠? 매슬로우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4번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1번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은 나머지를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읽어보면은 4번은 확실하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매슬로우란 말이에요. 그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으니까 매슬로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자와 주요 개념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로저스, 자기실현 경향성. 자, 니은, 백, 비합리적인 신념. 디귿, 반두라, 행동조성. 그 다음에 아들러, 집단무의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동조성은 쉐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누구의 얘기예요? 스키너의 얘기니까 디귿은 빠지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닌 거 여기서 옳은 것이니까 모두 고른 것이니까 여기서 디귿을 다 서고하면 돼요. 디귿.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고 그러면은 자기실현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학자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기억은 일정 정도 맞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고 기억인데 100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참 안 나오다가 또 나와버렸네요. 이게 뭔가 지우면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한 요령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1번이나 2번 중에 표시를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들러의 이론으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넘어가겠고 7번 한번 볼게요. 7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위기와 성취 덕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째.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 로저스. 인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위하여 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자기 실현을 완성하는 사람의 특성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 근데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제가 교재에도 써놨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맞죠? 예, 공감적 이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거고, 주관적이고 사적인 점색을 강조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주관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을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다. 말에 뭐합니까?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 맞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전체 중에서 한두 개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융은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분석이라고 부른 적 없죠. 융은 뭐예요? 예, 그 프로이드 이론하고 비슷하지만, 예, 융이라는 사람은 심리, 정사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융이 아니죠. 그죠? 예. 이건 정신분석 이론은 융이 아닙니다. 자, 차라리 그렇게 프로이드가 더 낫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심리적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8가지라고 얘기한 거 제가 교육에서 언급한 거는 에릭슨밖에 없고,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심리적 유형을 8가지로 제시하였다고 하는 거는 또 에릭슨하고도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예, 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달 단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얘기는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째,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을 중요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성화라는 부분들, 자기 실현 과정이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격 형성에 있어서 창조적 자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융은 자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5번은 5번은 일정 정도 맞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성격 형성이라는 건 누가 얘기했냐면요, 누구예요? 아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조적 자기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라는 말을 했어요. 창조적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아들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성화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반두라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예, 그 다음에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리적 경험을 제시하였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기 강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은 약간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반두라의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봤을 때 책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개인의 신념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중요시하였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도 일정 정도 맞는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리적 경험을 제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리을도 자기 강화의 개념을 제시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기 행동을 고치는 일정 정도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 대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디귿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할 때 이 가장이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방어기제와 그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어기제 문제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패스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삐아제의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삐아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의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미시, 중시, 거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3번 같은 경우에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는데 미시 플러스 미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미시 플러스 미시. 이게 뭐예요? 중간체계죠. 그러니까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거는 1번이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렸는데 설명을 해줘야죠.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체계인데 개인이라는 얘기는 미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념, 태도, 전통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념, 태도, 전통 할 때 전통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거시적이거나 신념이나 태도라는 부분들은 개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미시 아니면 거시인데 여기서 전통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시들도 볼 수도 있고 미시들도 볼 수 있겠죠. 좀 애매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중간체계로 가족과 집단을 둘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미시체계입니다. 집단은 중간체계에 맞는데요. 가족은 미시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등에 해당된다. 이거는 뭐예요? 거시체계죠.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는 미시체계니까 여기선 중시를 찾는 거니까 1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필요한 문제만 하나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심으로 푸는 건데 지금 제가 패스한 게 한 4, 5문제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책으로만 공부해도 8, 9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14번 체계로서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억. 자,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기억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구성원에게 사회규범에 순응하도록 규제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통제, 구성원의 사회규범에 순응하도록 규제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가진다. 요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디귿. 사회가 향유하는 지식, 가치 등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지닌다. 예, 요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간 거 3번인데 그래도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엔트로피랑 네게트로피 구분한다고 그랬죠? 엔트로피가 폐쇄체계예요. 목이 있으니까 네겐트로피죠. 이건 개방체계니까 이건 뭡니까? 리을은 빠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 빠지니까 4번도 빠지고 5번도 빠지고 디귿이 맞잖아요. 디귿은 맞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이거는 지역사회복지론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 맞다라고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롬펜 브레너 아까 설명드렸었죠. 예,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브롬펜 브레너 그래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번 볼까요? 전생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인간의 생애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미시, 중시, 거시, 외체계, 연대체계 그 연대체계를 시간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시간의 경과와 함께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뭡니까? 시간체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시, 외체계, 거시체계는 무조건 아니고 환류체계는
이 브롬펜 브레너가 얘기한 게 아니죠. 전생애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미시체계는 아닌 것 같고 외체계도 아니죠. 외부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시간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넘어가고요. 17번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버그의 전인수적 도덕기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인수적 도덕기, 전인수적 단계, 인수적 단계, 후인수적 단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0세부터 2세까지 도덕기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애가 2살이 무슨 도덕기까지 활용을 하겠습니까? 보통 콜버그가 얘기한 거는 3세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 에릭슨 주 양육자와 신뢰대 불신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신뢰를 하잖아요. 누구 신뢰예요? 엄마 아빠를 신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것이죠. 보존 개념이 확립이 되려면요 2세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애가 무슨 뭐 어디다가 주머니에 넣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 거세 불안을 경험하는 시기다. 거세 불안이 뭐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리스 신화 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남근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의 생활 양식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융이라는 사람이 생활 양식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생활 양식이라는 말은 0세부터 2세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문제 풀어볼 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그 발달해서 이 생애주기별로 발달된 거 뒤에 맨 끝부분, 인간행동을 사용한 맨 끝부분에 제가 서술해 놨죠. 그걸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으니까 제가 이거는 패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보세요. 되게 많이 나왔죠. 중년기, 아동기, 태내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몇 문제입니까? 한 6, 7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발달과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알아놓으라는 것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번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면 네겐트로피란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생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때요? 맞죠? 왜냐하면은 체계를 유지하려면은 계속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맞죠?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엔 체계의 경향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경계는 체계를 외부와 환경과 구분짓는 둘레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다중종결성은 서로의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중종결성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풀 때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언어가 나오면은 잠깐 냅뒀다가 나중에 풀으라고 했죠. 5번째, 부적 환류는 체계가 목적 달성에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체계의 변화를 도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적 환류라는 건 부정적 환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적 환류를 얘기하는 건데 체계의 변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적 환류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 정적 강화, 부적 강화하고 근데 이건 강화가 아니라 환류니까 피드백이니까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이 뭐라 그럴까? 요 부분에서 보면은 변화라는 부분들, 정적 강화, 부적 강화라는 부분들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부적 환류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요거랑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부적 환류라는 것은 체계가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방식이니까 어려운 방식이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거는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맞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4번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그 발달 문제까지 한 10문제 정도는 패스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발달계는 무조건 나온 거니까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제 책에서 한 17문제에서 18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에이, 인정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봐서
제가 제 책하고 관련 있는 것만 찝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찝어 볼게요. 예, 1번 책에 나왔죠. 2번도 책에 나왔고 3번도 책에 나왔습니다. 4번도 책에 나왔고요. 5번도 책에 나왔습니다. 100이 좀 없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가변 비율 같은 것들이 없어서 헷갈린다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 7, 이거 에릭슨 나왔고요. 7 나왔는데 여기 성실,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반두라 10, 11, 삐아디 12, 생태체계 13, 그 다음에 체계로서 이거 14, 브롬펜브레는 15, 그 다음에 뭐 요거 16번이 좀 애매모호했죠? 예.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6개까지 요거 18번 예, 있었죠? 17, 18, 19, 20, 21, 22, 23, 24. 실질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충분히 요약 정리한 것이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25번처럼 제가 설명할 때도 살짝 부적 환류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죠? 부적 강화는 본 적이 있는데 부적 환류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4문제, 5문제 빼놓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요점 정리하고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핑계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좀 떨어지셔서 그렇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응용력이 떨어진다는 건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셨듯이 책으로 공부하시고 문제 많이 푸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간과 사회환경에 대한 문제풀이와 설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